어, 철학적인 난제, 주제, 아니면 혹은 토론감이 굉장히 많은 소재 중에 하나지. 뭐냐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과연 나일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거든. 이거는 다른 책들, 그러니까 이제 철학 관련 책들을 읽어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들이야. 그래서 꼭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 선박을 소리하는 조선소가 있다. 그래서 예시를 통해 가지고 처음부터 어렵게 접근하지는 않았어. 예시를 통해서 사람들의 흥미도 조금 키워주고 독자들이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어. 어느 날 테세우스라는 이름의 배를 소유한 선주가 배를 수리하러 왔다. 선주는 무슨 뜻이니? 옆에 써 있으니까 배의 주인이 선주야. 알겠지? 배선자 써가지고 이 배는 나무로만 만들어졌고 그날 조선소 사람들은 이 배의 낡은 널빤지 하나를 새 널빤지로 바꾸었다. 며칠 뒤 테세우스의 배 선주는 또 배의 널빤지 하나를 새 널빤지로 바꾸었고 이 테세우스의 배 선주는 잊을만 하면 조선소에 와서 계속 부품을 교체를 했어. 하나. 이후 테세우스의 배 선주는 잊을만 하면 조선소에서는 테세우스의 배에서 교체한 널빤지를 버리지 않고 창고에 차곡차곡 모아두었어. 몇 년이 지난 결국 테세우스의 배를 구성하던 원래 널빤지는 하나도 없어졌고 새 널빤지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하나하나 수리를 하다 보니까 전체가 교체가 되었어. 새 것으로. 그리고 조선소에서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널빤지로 테세우스의 배와 똑같은 배를 조립하였다. 그러니까 원래 부품들로 하나의 배를 더 조립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테세우스가 가지고 있는 배는 새로운 부품으로만 만들어진 배야. 그래서 여기서는 테세우스의 배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자. 두 배 가운데 어떤 것이 진짜 테세우스의 배일까? 라고 해서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화제를 부각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네. 전개 방식이 있어서. 또 독자의 호기심,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혹은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다 맞는 선지야. 독자가 고민해보게끔 하잖아. 그렇지?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 그 배의 선주에게는 수리를 끝낸 배가 골동품상에게는 헌 널빤지로 조립한 배가 진짜 테세우스의 배일 것이다. 그래서 선주, 원래 배 주인이었던 것은 모든 게 이제 새 부품으로 바뀐 그 배가 내 거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헌 부품으로 만든 배는 그 조선소, 다시 말해서 수리했던 집 것이니까 그 부품들 자체가 떼낸 것, 다시 조립하면 그 배가 될 거야. 어느 쪽이 진짜인지는 관심사에 따라 달라진다. 선주와 골동품상은 관심이 다르므로 그 둘에게는 똑같은 배가 아니다. 그래서 선주와 골동품상은 내 관심사에 따라서 어떤 것을 진짜 테세우스로 보느냐의 관점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 이런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선생님은 뭐 철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너희들 이제 좀 있으면 내년, 그러니까 어제 엊그제 금요일 날 어떤 날이었는지 아니? 이번 금요일 고3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일이었어. 요번에. 내년에 오늘은 너희 어떤 기분일까? 만족스럽게 이 정도 수시 접수면 잘했다. 이런 기분으로 이제 오늘을 보내고 있을지, 아니면
나는 왜 그렇게 살아왔나? 이런 후회를 좀 할 수도 있고. 정말로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1년도 안 남았어 이제 수시 접수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치? 네 이제 수시 접수 끝나고 대학 가고 하면은 술도 한 잔씩 할 거 아니야. 뭐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미 때리고 있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술을 마시면 사람이 원래 A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성격이 좀 바뀌거든. B라는 성격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술을 조금 더 마시게 되면 아예 기억을 잃거나 정신을 잃어. 하지만 그 사람은 술을 안 마셨을 때와 비슷하게 행동은 해. 그게 기본적으로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아예 맨정신처럼 행동한다는 뜻이 아니라 멀쩡하게 행동을 해. 좀 소리도 지르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인격이 바뀌지만 행동은 거의 똑같이 해.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한다는 뜻이야. 갑자기 뭐 개가 된다 뭐 이런 뜻이 아니야. 알겠지? 그러면 A랑 술을 마셨을 때 맨 마지막에 다르게 행동하는 것. 이거는 같은 인격체일까?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 술을 마시고 다르게 행동했던 나의 기억은 전혀 없어. 그러면 어제 했던 행위는 내가 한 행위일까? 자, 그럼 이제 술을 마시고 나서 기억이 안 나. 음주운전을 했어. 사람을 한 명 치었어. 그 사람이 크게 다쳤어. 다음날 일어났더니 나는 도저히 그 사람을 해친 기억이 안 나. 정말로 안 나. 그럼 이 사람은 처벌받아야 될까? 근데 그 사람은 하지 않은 행위잖아. 나는 전혀 모르는 행위거든. 이런 문제들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말로 나인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철학적인 문제야. 법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술을 마시면 어떻게 해줬냐면 감형을 해줬어. 왜냐하면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을 때 저지른 일이라는 뜻이야.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졌어. 우리 때랑은 또 달라. 그거를 의사 무능력자 라고 하거든.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가 되면 사실 의사 무능력자는 처벌하면 안 돼. 처벌을 안 하게 되어 있어. 의사 무능력자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1살짜리 아기가 있어. 1살짜리 아기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뒤척이다가 우연히 뭐 이제 촛불을 툭 건드려가지고 촛불이 넘어져서 불이 났어. 그럼 그 1살짜리 아이를 처벌할 수 있느냐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다르잖아. 그치? 의사 무능력자는 처벌할 수가 없다고 애초에. 자 어쨌든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인지를 정의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만약 새로 조립한 배가 원래 배와 다르다면 너희들도 고민을 하면서 읽어봐 알겠지? 배가 원래 배와 다르다면 어느 시점부터 다르다고 보아야 할까? 의문형으로 계속 뭐 하고 있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골동품상은 널빤지가 30% 정도만 교체된 배는 진품이 아니라고 생각할까? 50%, 80%. 언제부터 이게 배의 동일성을 잃었는지, 원래 배에서 얼마큼 바뀌어야 새로운 배라고 하는 것인지. 철학자들은 이런 문제를 뭐라고 불러? 동일성 문제라고 불러. 다시 말해서 조금씩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동일한 존재이냐. 사람도 테세우스의 배처럼 끊임없이 변한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피부는 끊임없이 바뀌어지고 여기부터가 올림푸스에 나오는 부분이거든. 피부는 끊임없이 바뀌어지고 4주마다 완전히 새로운 피부로 바뀐다고 한다. 또 뼈의 조직은 끊임없이 죽고 다른 조직으로 바뀌는데 몸 전체의 모든 뼈가 새로 바뀌는 데는 7년이 걸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7년 후라고 하면 우리의 세포는 오늘의 세포는 하나도 안 남아 있어. 완전히 다 새로운 세포로 채워지는 거야.
하지만 7년 전에 나와 7년 후 지금의 나를 생각해보면 7년 전에 나와 7년 후의 나가 조금 변하긴 했지만 동일성을 잃어버린 건 아니거든. 내가 변했지만 그때의 나가 지금의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이것은 개인 동일성의 문제다. 인간에 적용된 동일성의 문제라서 인간 동일성 또는 자아 동일성 문제라고도 해. 그래서 나와 내가 변했지만 내가 어디까지 나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야. 이게 개념이지 앞에 인간에 적용된 동일성 문제. 동일성 문제를 다루려면 먼저 같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저 시계는 내 시계와 같은 시계이다 라고 말할 때 같다와 스파이더맨은 피터 파커 스파이더맨은 피터 파커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같다가 서로 다른 뜻임을 알고 있어. 그래서 요 같은은 뭐야? 뭐 예를 들면 둘 다 아이폰 15를 쓴다고 하면 제 아이폰은 나와 같은 아이폰이야 라고 하면 내 아이폰은 아니지만 같은 종류의 아이폰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 그렇지? 여기에서 같다와 저기는 고은인데 충무고 2학년이야 라고 말했을 때 지칭하는 사람.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그 가면 썼을 때는 스파이더맨이고 벗으면 피터 파커잖아. 동일한 사람을 지시한다고. 알겠지? 스파이더맨과 피터 파커는 같아. 알겠지? 두 물건을 서로 같다라고 놓을 수도 있고 한 물건을 가지고 서로 다른 지칭을 하면서 이 지칭을 지칭의 자를 같다라고 볼 수도 있어. 다르게 지칭하면서 지칭자가 같을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됐니? 앞의 동일성은 같은 종류라거나 특징이 비슷하다는 뜻이고, 그래서 앞의 동일성,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같은이라는 건 이런 뜻이야. 뒤의 동일성, 뒤에 같다, 똑같이 같다지만 완전히 똑같은 개체임을 뜻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불러? 질적 동일성이라고 불러. 질적 동일성의 뜻은 요거야. 수적 동일성은 뭐라고 불러? 요거야. 완전히 똑같은 개체. 두 개체가 비슷하다는 것은 질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이고 완전히 똑같다는 것은 수적으로 하나여야 해. 개인 동일성의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수적 동일성이야. 영화 스파이더맨의 피터 파커가 사실은 스파이더맨과 같은 사람이고 초저녁의 서쪽 하늘에 보이는 별, 개밥바라기 별이라고도 하고 샛별이라고도 하지. 기라성이라고도 해. 기라성은 일본식 표현이야. 과 같은 별이라는 것도 어차피 지칭하는 우리 지칭어가 달라지는 거지 지칭하는 지칭의 대상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 요 같다는 수적 동일성은. 이제 이와 관련된 이론을 살펴보면 무엇이 수적 동일성을 보장해 주는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앞으로 제시될 내용을 예고하고 있지. 개인 동일성 문제에 대한 가장 상식적인 대답은 사람의 몸, 곧 신체가 동일성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동일성을 판단하는 것이 신체 이론이야.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 신체 이론의 정의야. 그러나 신체 이론에는 문제가 있어. 어떤 사람이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용모나 체격이 달라졌다라고 하면 신체적으로 무언가 달라졌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 따라서 신체 이론은 약간의 세련되게 변형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여기는 한계점이 나오고 여기는 보완점이 나오고 있네. 신체가 다르더라도 예전부터 지금까지 시간과 공간에서 이거를 시공간이라고 하지. 시공간에서 쭉 연속되어 있다면 동일한 개인으로 봐야 돼.
다시 말해서 은찬이가 6살 때 조그맣고 더 어리게 생겼더라도 시공간 상에서 계속 하나의 존재임을 유지해 왔잖아. 그치? 그러면 동일성으로 봐야 된다. 동일한 사람이라고.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이 단절되지 않은 신체에서는 개인 동일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상황은 어떨까? 어느 나라에 한 왕자가 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또 주고 있어. 그는 길에서 우연히 본 적이 있는 거지들을 어떻게 사는지 항상 궁금해했고, 반면에 거지는 왕자가 되고 싶어 했어. 어느 날 이들의 바람이 이루어져서 서로의 몸이 바뀌었어. 왕자는 얼굴과 몸은 그대로이지만 거지의 기억과 성격을 가지고 있고, 거지는 얼굴과 몸은 그대로이지만 왕자의 기억과 성격을 가지고 있어. 다시 말해서 뭐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둘이 뇌만 쏙 하고 바뀐 거야. 외형은 똑같은데. 알겠지? 그러면 은찬이의 뇌가 신우한테 가면 그 신우는 신운이 은찬이니? 우린 뭐라고 불러야 되니?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건 사고 실험이라고 하지 우리가. 그럼 신우라고 불러야 되니? 은찬이라고 불러야 되니?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영화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이용되지, 그치? 영혼이 바뀌는 거. 대체로 서로의 영혼이 맞바뀌어서 생긴 현상으로 해석돼. 정말로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면 신체가 계속해서 변화하더라도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같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거야. 영혼이 같기 때문이야.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근거로 동일성을 판단하는 것은 또 뭐야? 영혼 이론이야. 새로운 이론이래. 자, 신체 이론에 따른다면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 문제가 나오면 신체 이론에 따른다면 방금처럼 뇌가 이렇게 싹 바뀐 거, 뇌가 이렇게 싹 바뀌면 외형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은찬이의 뇌가 신우의 머리에 들어있더라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돼? 신우라고 불러야 돼. 알겠지? 근데 뇌가 쏙 바뀌었어. 똑같은 상황에서 영혼 이름에 따르자면 은찬이라고 불러야 돼. 이해됐니?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근거로 동일성을 판단해. 기준이 뭐야? 정신이 어떠냐. 영혼 이론은 개인 동일성을 판단하는 손쉬운 이론이기는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영혼이라는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아까 고은이가 했던 질문과 거의 유사해.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그치? 그러니까 새로운 또 이론이 나오고 있어. 여기에 한계점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지.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뇌를 이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방금 선생님이 했던 얘기야. 이제 뇌가 이렇게 바뀌었어. 다시 말해서 각자의 신체는 그대로 두고 뇌만 바꾸는 것이다. 서로 뇌를 바꾼 뒤 남자와 여자 지인들은 이들을 누구라고 여길까? 전후 사정을 안다면 아마도 주변 사람들은 남자의 신체를 가진 사람을 여자라고 여길 거야. 왜냐하면 그는 외모만 남자일 뿐 여자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여자의 버릇을 취할 거야. 개인의 동일성을 보장해주는 근거가 신체가 아니라 기억, 버릇, 느낌 따위의 심리적 특성이라는 것이 바로 심리 이론이야. 어떤 거에 더 가깝다? 심리에 가깝다. 그래서 기억, 버릇, 느낌 같은 심리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심리 이론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는 거야? 이렇게 뇌가 뒤바뀐 상황에서 신우가 은찬이처럼 행동을 해야 은찬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됐니? 어떤 사람이 고등학생 시절 봉사활동을 하다가 불현듯 어린 시절에 집에서 음식이 만든 기억이 났다고 하자. 시간은 더욱 흘러 40대가 된 그는 고등학생 시절의 봉사활동을 생생하게 기억하지만 어린 시절에 음식을 만든 일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 그래서 여기도 사례를 제시해서 이해를 도와주고 있지. 심리론에 따르면 이때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40대는 그는 어린 시절의 그와 다른 사람이 돼. 어린 시절의 습관과 지금의 습관이 다르다면 어린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야.
여기서 개인 동일성이 보장되려면 신체 이론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연속성을 덧붙여야 했듯이 심리 이론도 기억의 연속성을 강조해야 돼. 다시 말해서 현재의 나는 작년의 기억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연속적으로 쭉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성격이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습관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걸 하나로 보자는 거야. 작년의 나는 재작년의 기억 모두는 아니지만 연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면 현재 나는 어릴 적의 기억을 온전히는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중간 고리들이 어릴 적의 나와 현재 나를 연결시켜준다는 것이네. 또 심리이론에서 꼭 기억만이 개인의 동일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야. 한 개인의 행동, 성격, 말버릇, 태도까지 모두 종합하여 동일한 사람인지를 봐야 돼. 따라서 자, 그러니까 요게 뭐가 되겠어? 개인의 동일성 판단 구체적인 기준이 되겠네. 어디에서? 심리 이론에서 기준이 될 거야. 성격이 이전과는 완전히 바뀌더라도 띄엄띄엄 있는 기억이나 성격, 버릇 따위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같은 사람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다. 동일성과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최근 많은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이 복제인간이다. 이때 복제의 대상이 된 원래의 사람과 복제인간 사이에는 신체로 보나 심리 상태로 보나 큰 차이가 없어. 그러나 동시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질적으로야 동일할지 몰라도 수적으로 동일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참으로 난감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체로 보나 심리 상태로 보나, 다시 말해서 신체 이론 또 심리 이론에서 뭘로 인정된다는 거야?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거야. 복제 인간은. 근데 그러면 둘이 질적으로는 같아. 하지만 수적으로는 둘이잖아. 우리가 같다라고 지칭을 하면 아까는 얘기했지. 지칭 어는 다르더라도 뭐 해야 돼? 그게 하나로 몰려야 되거든. 그런데 복제 인간이면은 지칭 어가 같더라도 수적으로 두 개로 나눠져.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수적으로 동일할 수 없는 문제가 또 생겨. 심리론에서 이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은 두 명이 생기는 경우에 동일성을 부정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특정한 한 사람과 심리적으로 같은 사람이 생겼다면 새로 생겨난 사람은 원래의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동일성 개념이 1대1 관계였는데 1대2 관계에서도 성립한다고 본다는 변화를 뜻해. 다시 말해서 한 사람과 완벽하게 같은 사람이 생겼다면 새로 나온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을 부정해. 이게 동일성의 개념이 바뀐다는 것이지.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 이거를 동일하다고 봤다고. 하지만 현재는 이거를 동일하지 않은 존재로 보자는 거야. 그러나 문제는 또 남아. 여기는 무슨 개념을 부정하는 거지? 수적 개념을 부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물리적이나 심리적으로 두 개체가 완전히 동일하다면 그거는 하나의 존재라고 봤었는데 예전에는 맞잖아. 그랬는데 이제 복제인간 같은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만로만 봐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새로 생긴 개체는 다른 개체로 보자. 동일하더라도 다른 거야 라고 보자는 거야. 알겠지? 어떻게든 이런 모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고민해 보는 거거든. 원래의 사람과 복제되어 새로 생겨난 사람은 앞으로 다른 삶을 살고 다른 경험을 하게 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둘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역시나 심리 이론상
동일하지 않은 관계가 돼. 그래서 여기서 동일성의 개념이 바뀌어가지고 둘이 동일성이 없을 수도 있다 라고 하고, 또 신체적으로 완전히 똑같아도 심리적으로 이제 달라지면 이게 과연 동일하다고 계속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좀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복제인간 영화를 보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보통 해. 여기서 다시 질문을 던져본다. 나는 왜 나일까? 나를 나로 존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주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어. 자, 우리 문단별로 좀 요약을 한번 해보자. 문단별로 요약을 해놓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서는 개인, 동일성, 문제의 그렇지,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고, 개인 동일성 문제의 개념, 정의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 또 여기서는 동일성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될 거야. 그치? 뭐랑 뭐? 질적 동일성과 수적 동일성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문단이고, 뭐 요 문단은 좀 넘어가자. 한 줄짜리 문단은 넘어갈게.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설명하고 있어? 신체 이론에서 기준이랑 한계점, 또 뭐 보완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한 예시도 좀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건 넘어갈게.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 부분 한 덩어리로 보면 영혼 이론을 설명해주고 있지. 또 판단 기준을 설명해주고 한계점도 설명해주고 있어. 자, 여기서는 심리 이론의 판단 동일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동일성이냐, 판단 기준을 설명해주고 있네. 판단 기준. 어렵지 않아?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제기했던 문제, 술을 마셔서 나의 기억을 잃은 사람은 과연 독일이니? 심리 이론에 따르면 독일 인물이야? 심리가 달라졌는데 습관, 행동, 패턴이 달라졌잖아. 기억도 끊어지고. 거기서 처벌의 기준은 되는 건 뭐가 되겠어? 그러면 신체 이론이 되겠지. 오히려 처벌을 하려면. 맞아. 거기에도 가깝지. 자, 어쨌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심리론도 이런 면에서는 완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뭔가 이론이 발전된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 이론들이 있고 이걸 서로 보완하고 한계점을 좀 채워주고 이런 거에 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심리 이론도 역시 한계점이 있고 보완점이 있어. 그래서 마지막 이제 끝 부분이거든 여기가. 그래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난제를 제기하고 있지, 그치? 이제 새로운 사례에서의 복제인간 사례를 제기하고, 이걸 통해서 수적인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는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이 문단에서는 1대1 관계에서의
동일성 개념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만 해결할 수 있어. 하는 동일성 복제인간 사례더라. 일대일 관계에서 동일성 개념을 이제 과거의 동일성의 개념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마지막은 이래저래 문제가 있더라. 사례에서 안 움직여. 드러나는 개인 동일성 판단의 난제 정도가 되겠네.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해 놓으면 어지간한 문제 다 맞출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이 관련해서 문제도 좀 만들어서 뽑아주고 할게. 내일까지 좀 복습 좀 해오고, 알겠지? 내일은 2시 복습 좀 해오고, 또 내일까지 본인들 그 수업 좀 더 듣고 싶은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카톡을 보내줘. 그래야 여기 이렇게 미리 선생님이 준비를 좀 해놓으니까. 알겠지? 막 2분 전에 카톡하고 막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리 연락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습실로 갑시다.